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스포츠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졌던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볼 텐데요. 네, 봄배구를 향해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점 단 1점 차죠. 이 4, 5위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GS 칼텍스와 KGC 인삼공사의 경기, 매진을 기록한 장축체육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운데 어떤 그 팀이 승리할까요? 자, 과연 풋백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갑니다. 한 번 더 띄우는 볼, 제자리 공격입니다. 자, 노란 선수 마지막에 겹쳤는데요. 3단독입니다. GS 칼텍스의 찬스볼입니다. 호마 스파이크 막아 올리는 이소영, 왼쪽 호마가 때리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절득점 네, 나옵니다. 때리는군요. 네. 모마 선수가 좀 나와줘야지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의 배구의 향기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가르마께 성공! 절묘한 타이밍에 베테랑 한송입니다. 22대 17. 강소희가 움직입니다. 석공! 자, 바운드 마지막에 네. 읽었던 브로킹! 네. 정호영. 잘 쫓아갔습니다. 딴 경기에서도 7득점 브로킹으로 잡아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마께! 세트를 끝내는 KGC 2304.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점수 10대 6. 좋은 타점 밀어치는 모마. A나 B킥보다는 양쪽 사이드의 스피드를 충분히 붙여줘야 됩니다. 권민재 서브. 자, 올리죠. 때리나요? 때리네요. 자, 그대로 넘은 볼. 한번 이번엔 왼쪽. 모마가 볼을 띄웁니다. 언더패스. 이번 공격은요. 자, 팁으로 엘리자벳 또 몸을 던지네요. 자, 선수를 부딪힙니다. 마지막에 자, 크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올리네요. 이 공격을 올리네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완벽하게 볼을 밀었던 모마. 결의가 보입니다. 팀 통산 4천 득점. 역대 세 번째로 GS 칼텍스가 저 위치까지 아마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리스브 됐습니다. 리스브 짧아요. 움직입니다. 자, 뒤로 빠지는 볼. 다시 한번 넘어갔죠. 엘리자벳 준비. 그리고 가운데 길게 때립니다. 마지막에 비트로 치고 있는 정호영. 자, 신인급과 베테랑 선수의 오늘 대결이에요. 가르마께 왼쪽 정호영. 오히려 정호영 선수가 결정을 했어요. 나는 모마 선수에게 갔던 거죠. 24대 24 듀스. 한 번 더 브로킹. 자,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약간 낮았죠. 김조은 살리고. 자, 모마 때리지 못했어요. 반격 기회는 KGC 2304. 자, 모마의 언더패스. 한다희 선수가 3단 넘겼습니다. 찬스볼이죠. 자, 가운데 어려워요. 씁니다. 비석공. 씁니다. 정호영. 자, 그 미들 브로커에게 결정력을 줄 수 있는 볼 배분이 정호영 선수가 최근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신장이 190cm. 신장이 일단 좋잖아요. 브로킹! 역전! 이소영의 브로킹으로 26대 24를 만드는 KGC 2304. 한다희 선수가 받았고요. 왼쪽! 지금 전위로 올라와 있는 강소희 선수를 2304가 지금 마크하지 못한다면요.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목적 서브였는데요. 가운데 그리고 엘리자벳 넘어지면서 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마 바깥쪽에서 볼을 굴립니다. 반격 기회는 KGC 2304. 엘리자벳 가죠. 살립니다. 연결. 모마 성공. 갔다에 좋은 연결이 나왔습니다. 12시즌을 뛴 베테랑 선수예요. 최선화의 짧은 서브. 자, 가운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브로킹 뜹니다. 유효 브로킹을 만드는군요. 엘리자벳 준비는 끝났습니다. 엘리자벳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모마.
따라가죠. 이소영 3단 넘기는 최선화 선수입니다. 시간차 팁으로 이번 공격 중요해. 가로막기 한수지.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볼이 지금 가로막기 분위기를 바꾸는 권맨지 선수입니다. 한송이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상대팀이 부담이 될 거예요. 권민지 권맨지. 자, 어떻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블로킹 됐나요? 이 왼쪽에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트위스 컨텍스입니다. 오마의 스파이크 받아 올렸죠. KGC 인상공사 그렇죠. 어디로 누가 살립니다. 한다이가 살리고 다시. 전대이세 타점 살립니다. 오마의 공격 강소희 받고 자 그리고 왼쪽 붙었어요, 권맨지 붙었어요. 권맨지 마지막에는 끌고 올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브로킹 싸움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상공사고 불가태가 득점을 하고 나오는 한송이에요. 23대 21입니다. 나이스 노란 킥! 이수비 커요. 이수비 커요. 공격까지. 자 다시 한번 한송이의 백토스 때려야 됩니다. 내리나요? 넘깁니다. 한송이가 한 번 더 연결하네요. 한민지 손을 번쩍 드는 한송이와 박은진. 오늘 한송이의 투입 그 타이밍은 절묘했고 엘리자베 선수를 알아봐야 되겠죠. 엘리자벳 가운데 있어요. 왼쪽에 이소영 선수. 강소희 소희 밀립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원정에서 자 지금은 일단, 이기기 직전. 비디오 판독이 있겠죠. 네 보세요. 박은진 네 보입니다. 결과는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승점 41점을 네. 획득하면서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4위로 올라서는 인삼. KGC 인삼공사가 승리하면서 이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립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29득점에 44.8%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요. 정우영 선수는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7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한편 GS칼텍스 모마 선수가 25득점으로 활약하고 교체로 들어온 권민지 선수가 개인 최다 득점인 17득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블로킹에서 크게 밀리며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KGC 인삼공사가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KGC 인삼공사 1세트부터 블로킹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높이와 파워의 대결이라고 할 만한데 결국에는 이제 높이가 승리를 했고 1세트부터 인삼공사의 블로킹이 5개가 나왔습니다. 2세트 때도 사실은 이제 듀스를 만들어낸 것도 블로킹이었고 마지막에 2세트 마무리 점수도 블로킹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블로킹에서 뭐 강점을 잘 살리다 보니까 GS칼텍스 선수들이 좀 블로킹을 의식하면서 범실도 좀 많이 나왔고 또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인삼공사고 또 이제 높이를 잘 살려야 되는 인삼공사인 만큼 또 정우영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삼공사가 이제 4라운드부터 속공 점유율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라운드 때 속공 점유율이 15%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5라운드 속공 점유율이 한 17%가 넘어가고 있는데 높이를 좀 잘 살리면서 좀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높이가 좋은 팀들이 유리한데 이런 게 좀 인삼공사의 장점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직전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탄 KGC 인삼공사고요. 이렇게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직전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박혜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또 팀도 안정적인 또 리시브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박혜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는데 박혜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직전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2번째로 그러니까 2번 연속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혜민 선수한테 원하는 거는 많은 득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높이가 최선화 선수보다 좋기 때문에 리시브에서만 어느 정도 견뎌준다면 사실 높이로는 인삼공사가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혜민 선수가 직전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도 리시브에서도 잘 버텨주면서 뭐 오늘 블로킹도 3개를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았던 인삼공사였고 사실 이 라인업대로만 잘 견뎌준다면 인삼공사가 오히려 후반부에는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박혜민 선수가 또 시즌 한 3라운드 들어서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전 경기부터 살아나면서 오늘까지 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이 본배구를 향한 길목에서 정말 중요했던 오늘 경기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엇보다 모마 선수가 살아나면서 3세트를 가져왔는데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GS칼텍스가 인삼공사를 만나면 이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팀에 비해서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인삼공사의 높이에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제 모마 선수가 또 이제 2세트부터 살아났지만 또 결국에는 블로킹에 걸렸고 이 3세트 때는 이제 권민지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권민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인생 경기를 해줬잖아요. 네. 뭐 많은 득점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강소희 선수의 대각 포지션에서 뭐 유서연 선수와 권민지 선수가 좀 이제 돌아가면서 활약을 해주는데 높이가 그래도 권민지 선수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뭐 리시브도 견뎌주고 공격에서만 잘 해준다면은 GS칼텍스도 괜찮은데 일단은 높은 팀을 만났을 때 이 공격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GS칼텍스는 이 윙 공격수들이 좀 골고루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마 선수한테만 쏠리면은 또 블로킹 찾아다니기가 쉽기 때문에 양쪽에서 계속 좀 쉴 새 없이 좀 계속 좀 때려주는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줘야지만 남은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이 모마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 차례 바꿔냈었던 GS칼텍스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4위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KGC 인삼공사의 정우영 선수입니다. 웰뱅통 랭킹 32위에 자리합니다. GS칼텍스 강소희 선수인데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10위입니다. 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오늘 순위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한 계단 올라 4위에 자리하고요. 이제 3위와 석점 차가 됐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연승이 끊기고 4위 자리도 내주며 결국 5위까지 내려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4연패 수렁에 빠진 위기의 3위 우리카드가 이 승점 한 점 차 5위 한국전력을 상대합니다. 과연 오늘 경기 승리로 한숨 돌린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연타 서브였어요. 갑니다. 나경복 막혔어요. 블로킹 김광국 세터 2점 차. 자,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타 서브. 나경복 쪽을 겨냥을 했고요. 나경복으로 갑니다. 자, 몸 디그가 됐고요. 타이스 손끝을 보고 때렸어요. 안 맞았어요. 예, 밀렸어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군요. 타이스의 범실입니다. 자, 리시브는 나경복. 아가메즈 들어왔고요. 아가메즈 공격이 잡혔어요. 자, 이러면 한 점 차가 됩니다. 좀 매달리면서 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브로킹은 오버가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신영석의 선수의 서브는 넘어왔어요.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다시 아가메즈. 아가메즈 밀어 때려봤습니다만 밀려요. 나갔어요. 밀려요. 나갔어요. 동점 또 범실까지. 자, 신영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도 들어왔어요. 넘어갔고요. 아가메즈 스파이크. 블로크 아웃. 그래도 아가메즈가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최석기의 서브. 듀스갈까요?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임성진. 자, 드디어 임성진 선수가 스파이크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24대 24 듀스. 최석 선수의 서브는 범실이군요. 최석 선수가 잘 깎아 때리죠. 그렇죠. 상대전의 서브 11득점인 아가메즈.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임성진 어택함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진영의 후위 공격. 아가메즈 라인 맞고 밟았는데요. 나갔고요. 하지만 범실입니다. 라인 밟았어요. 빙 승부에 진짜 집중력 조금의 차이네요. 신영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나경복 점. 이북의 스파이크 또 막혀요.
나경복 쪽이 안 됩니다. 이번엔 반대편. 김지한 쪽입니다. 뚫어냈어요, 김지한. 김지한 쪽은 좋아요. 강한 서브예요. 일단 버텨냈습니다. 한 점 차에서 중앙병 어택 범실이에요. 득점. 토스가 앞쪽이었고 타이스의 비트기 좋지 못했습니다. 밀어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손끝에 맞고 그냥 밀려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김지한 99년생 김지한 서브션이에요. 득점 역전. 이성 리베로가 받지를 못합니다. 서재덕 선수 서브부터 시작이거든요. 예. 기회 옵니다. 김지한이 연타예요. 일단 받아냈습니다. 하수구에서 중앙병 어택 낮아요. 그래요. 범실. 22대 20 끊지를 못합니다. 토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터들이 확실히 생각이 많고 다시 한번 나경범 또 받아냅니다. 서재덕 선수 석궁으로 갑니다. 블록발로 끝낼 수 있는 기회. 황승민 세터로 누구를 선택? 성민채로 갑니다. 좋네요. 2세트도 역전으로 따르는 우리 카드. 김광국 세터의 서브. 리시브는 잘 됐어요. 에큐랍니다만 넘기지 못했어요. 최석기 점차가 벌어집니다. 최석기의 서브. 임성진이 받고 나이스 스파이크 블록아웃. 20대 17 송희치의 서브. 자 들어왔어요.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임성진의 스파이크입니다. 연타 스파이크가 떨어지는군요. 자 임성진의 서브예요. 23대 20에서 임성진 서브는 들어와요. 서브 득점. 야 드디어 터졌네요. 임성진이 터뜨리네요. 그렇네요. 한국전력이 3세트 앞서 있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다시 한번 타이스로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타이스가 만들어내면서 갑니다. 적극으로 갑니다. 나갔어요 범실. 자 이러면 2점 차예요. 네. 리시브 됐고요. 김태균 선수의 후위 공격 드디어 끊어냅니다. 18대 21 박철호 선수 브로킹이거든요. 여기서 승부를 한번 먼저 봅니다. 갑니다. 김지한으로 갑니다. 자 수비 됐어요. 하승우 세터. 자 띄워놓고 타이스로 갑니다. 자 수비 김영준 좋네요. 나경목 대신에 들어갔는데요. 김지한입니다. 어택커버 들어봤어요. 살려냈어요. 송이채 3인 브로커. 송이채 또 어택커버. 자 이번에는 김지한이 오른쪽에서 뚫어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김지한이 만들어냅니다. 야 김광국 세터가 투입됐고요. 임성진의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나이스 스파이크 자, 블록킹. 이상현 이제는 한 점 차. 아가메즈 선수 원포인트 브로킹으로 바꿔놨다면 예.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김영준과 저 세터들이 서브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중간에 김광국 세터 이 서브 포메이션에서 연속 득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상현 선수입니다. 바로 끝내야 되는 상황. 김광국의 선택은 차준혁 선수를 선택했어요.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네요. 환호성이 외치면서 오늘 경기도 5세트로 갑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타이스의 실석공. 자 바운드 됐어요. 일단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김지한 연결이 안 좋아요. 연결이 안 좋아요. 이게 넘어가네요. 자 하지만 자 포인트를 인정해줬어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쉽지 않은 볼이었거든요. 안테나 사이드 마크 맞는 거 아닌가 했어요. 세트에 써봅니다.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어렵게 바운드. 그리고 자 이번에 토스 때 범실이군요. 더블 컨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승민 세터의 토스가 자 타이스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5세트 석공. 자, 또 그렇게 잡혔어요. 또 다시. 잡혔어요. 이번에도 임성진. 서브가 안 좋았던 타이스가 5세트는 서브가 들어와요. 이번도 들어와요. 서브 에이스까지 기록합니다. 10대 4. 가장 좋은 토스가 올라갔더니 예. 역시나 서브 득점 터지네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신영석의 서브 갑니다. 김지한의 스파이크 바깥쪽에 나갔어요, 범실. 나갔어요. 승수의 차이가 납니다. 서브 길었어요. 경기 끝. 한국전력이 결국에는 홈에서 풀셋 접전 끝에 1승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대역전. 네, 한국전력이 3대 2로 승리합니다. 오늘 타이스 선수가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54.6%를 기록했고요. 서재덕 선수는 서브 에이스 3개를 포함해 15득점, 신영석 선수는 블로킹 6개를 포함해 11득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1, 2세트를 가져오고도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결국 패했는데요. 송희채 선수가 개인 통산 최다 득점 타이인 22득점을 기록하고도 나경복 선수와 아가메즈 선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치열한 3위 자리를 두고 맞붙었던 두 팀인데요. 이 최근 4번의 맞대결을 모두 이 풀세트 접전으로 가져간 이 두 팀입니다. 오늘 경기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웃었는데요. 한국전력 이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우리카드와의 승점 차를 지워냈습니다. 오늘 경기 아무래도 이 수훈을 뽑아보자면 타이스 선수겠죠. 네, 기복이 없는 그리고 확실하게 공격을 책임져주는 외국인 선수가 있다는 게 참 이렇게 힘이 됩니다. 오늘 타이스 선수가 사실 1세트에는 하승우 세터랑 좀 맞지 않는 모습. 정확히 얘기하면 하승우 선수가 조금 난조고를 겪었습니다. 공의 분배라든지 뭐 토스의 속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좀 맞지 않으면서 공격수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스 선수도 3득점, 공격 점유율은 19%로 꽤 낮았는데요. 하지만 2세트부터 이제 김광국 세터가 들어가면서 한국전력의 공격 패턴을 조금 단순하게 가져갔습니다. 타이스 선수가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경기가 지나갔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스 선수도 공격 리듬을 찾았고, 그러면서 특히 5세트 들어서는 공격 점유율이 75%였거든요. 이런 15점의 짧은 승부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타이스 선수가 지금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네. 득점 2위인데 좀 있으면 이제 레오 선수랑 거의 이제 붙습니다. 현재 흐름이라면 이 타이스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 1위까지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 한국전력의 상승세 중심에 있는 타이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1세트부터 양 팀의 블로킹 대결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전력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접전일 때는 역시나 중앙을 지배하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죠. 특히나 오늘 신영석 선수가 이 블로킹을 6개나 잡아내면서 이 베테랑, 이 형답게 이렇게 중앙에서 중심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위기의 순간 또 따라오는 순간마다 이 중요한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상대의 좀 공격을 많이 차단을 해줬고요. 여기에 또 3세트부터 뛸 때 박찬훈 선수도 블로킹을 3개 기록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재덕과 임성진 이 두 선수도 블로킹 2개씩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두 번째로만은 팀 블로킹 15개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사실 공격력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서재덕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이 두 선수가 이 성공률이 30%에 머무면서 조금 어렵게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순간마다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역시나 최근 한국전력이 왜 좋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단 한 점 차 3위와 5위 맞대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감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우리카드는 5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5라운드 아직까지 승리가 한 번도 없는 게 더 뼈아플 것 같은데요. 이대로면 좀 본 빼고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한 경기 패배보다는 이 외국인 선수 아가메즈 선수의 이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카드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송지식 선수가 좀 잘 해줬습니다. 블로킹 2개 포함해서 22득점, 개인 최다 득점, 타이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65%로 굉장히 잘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 외국인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국전력은 5세트 들어서 이 타이스 선수를 활용해서 공격을 좀 풀어갔거든요. 하지만 이 아가메즈 선수가 이 경기는 좀 부진하면서 우리카드는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송희철 선수가 잘 버텨줬고 여기에 이제 아포시드로 들어간 이 김지한 선수도 14득점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해줬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높이에서 싸워줄 수 있는 하이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이 아가메즈 선수가 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카드에게는 시즌 막판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메드 선수가 팀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과연 오늘 이 패배가 얼마나 아가메드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는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카드가 5연패에 빠지면서 위태로운 3위를 이어갑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5위였던 한국전력이 풀세트 끝에 승리로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오늘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던 3위 우리카드와 승점 차를 지우고요. 승수에서 밀려 한 계단 올라 4위에 자리합니다. 한편 우리카드는 아슬아슬한 3위는 지켰지만 5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 준비한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OK금융그룹의 주장이죠. 데뷔 후 첫 주장을 맡은 차지환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효주 아나운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들어옵니다. 서브 득점을 기록하는 차지환. 만들고 블로킹. 차지환이 막아냅니다. 소통하는 캡틴 OK금융그룹의 주장 차지환 선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서 사실 시즌 전부터 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워낙 좀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끼어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네. 예전에는 좀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주장직을 맡고 나서 선수들이랑 대화하다 보니 이제 뭐 몰랐던 면도 알게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나를 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주장은 모범이어야 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며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저는 그 희생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게 책임감이라고 와닿는 순간 무겁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네. 희생이라는 게 그냥 한 발도 움직이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잘 도와주는 동료가 있다면? 용찬이 형이 제일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도와주고 제일 힘이 많이 돼주는 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형도 저렇게 뛰는데 나도 한 발 더 뛰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는 무게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해야죠. 지난 시즌에 또 커리어 하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또 한 발 더 도약하는 또 그런 시기를 한 번 한 번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나 배구 선수 차지환의 장점, 매력 뭐가 있을까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네. 올 시즌 준비하면서 리시브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또 워낙 감독님께서 리시브에 일가견이 있으셨으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계속 따라하려다 보니 지금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분명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형들이 뭐 제가 좋았을 때 너가 좋았을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상을 또 쳐다보고 내가 좋았을 때는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저의 장점이 아닐까? 좋아. 결혼하고 많이 좋다고 하는데 남편 차지하는 몇 점? 30점? 부쩍 요새 투정이 많아요. 와이프한테 여기서는 주장이다 보니 좀 싫은 소리도 많이 참는데 집에 가면 꼭 애가 돼서 투정도 많이 부리고 투덜투덜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시즌 시작하고 나서 주장이라는 또 자리에 있으면서 요새 많이 잘 챙겨주지도 못한 것 같고 집에 가면 뭐 싫은 소리 하고 불평불만 늘어놓기 일쑤였던 것 같아. 앞으로 그런 모습은 점차 고쳐나가 보도록 할게. 사랑해 여보. 지환이 형 요즘 인기가 부쩍 급상승했는데요. 형이 생각하시기에는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인기 비결 아닐까요? 하는 만큼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고 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좀 팬분들의 중요성을 좀 몰랐거든요. 신인 때만 해도 그랬고 왜냐면 웜업존에 있던 시간이 워낙 길었으니까 가끔은 제가 서브를 때리러 나가면 긴장이 정말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차지환 화이팅 해주시면 힘이 엄청 나더라고요. 배구 잘해서 그런지 또 이 배구 성형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 동의하시나요? 와이프가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런 역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미디어데이 때 보여줄게로 각오를 다졌었는데 지금 현재 각오는 또 어떤지 노래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달라진 저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LD에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 각오라기보다는 일단 저희 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노라조의 형? 네, 제가 경기 지고 못하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 앞으로 남은 경기 저희가 운동을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과 컨디션 관리를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경기를 졌을 때 좀 빨리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라조의 형. 제가 진짜 그 노래 몰라요. 불러주셨으면.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네, 뭐 이런 노래. 이제 차지환 선수가 어떤 배구 선수가 되고 싶은지 듣고 싶어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꿈나무들이 장래 희망이나 롤모델에 쓸 수 있는 그런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솔선수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주장이니까 OK금융그룹 팬들께 대표해서 또 한 말씀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경기를 보러 배구장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희 OK금융그룹뿐만이 아니라 배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팬분들에게 저희 배구 선수들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K금융그룹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차지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캡틴이어서 그런지 좀 진중함이 더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차지현 선수가 벌써 주장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좀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벌써 주장인데 또 이제 차지현 선수보다 더 위에 이제 부영찬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배가 있는데 중간 정도 연차 되는 선수들이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장도 그 고참 선수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주장도 힘들거든요. 그쵸. 주장도 기댈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조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책임감도 생기기 때문에 운동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OK금융그룹이 조금 후반기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차지현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될 텐데 네. 지금 또 무릎 부상으로 좀 쉬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잘 회복을 해서 좀 힘에 좀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OK금융그룹 보면 또 차지현 선수의 빈자리가 또 느껴집니다. 빠르게 이 부상에서 회복해서 코트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두 팀이죠.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갖습니다. 먼저 선두 현대건설 정말 아슬아슬한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긴 한데요.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건설이 지금 홍국생명과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쫄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또 페퍼저축한테 또 잡히면서 이게 얼마나 좀 회복이 됐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상 선수들의 회복인데 뭐 김연경 선수라든지 또 직전 경기에는 황민경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직전 경기에 이제 양유진 선수도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몬타뇨 선수와의 호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몬타뇨 선수와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력을 계속 좀 잘 살리면서 유지하는 것도 현대건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상당히 잘 싸워준 현대건설의 선수들인데요. 이제 몬타뇨 선수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짐을 나눠 가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맞서는 3위 한국도로공사 꽤 오랜 기간 동안 3위를 지키긴 했는데요. 4, 5위의 추격이 정말 매섭습니다. 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인삼공사가 이제 승점 3점을 따면서 이제 3점 차로 좁혔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굉장히 좀 불안할 거예요. 또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쉽게 리드를 하고 있다가 세트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에 캣벨 선수랑 박정아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너무 그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 블로커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캣벨 선수와 박정아 선수도 좋지만 이 도로공사에는 사실 중앙을 무조건적으로 잘 살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윤정 선수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도로공사가 가장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노련함으로 잘 극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5라운드에 들어서서는 이 체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과연 더 강한 정신력으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남자부도 이 위태로운 선두 대한항공이 무서운 기세의 KB 손해보험을 만납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이 4시즌 만에 4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위기를 좀 빠르게 벗어날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이 토미 감독이 경기에 진 후에도 최대한 좀 패배에 대한 좀 데미지를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되게 태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확실히 조금 불안감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력이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 역시 조금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위기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확실히 경기력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앞포지 공격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20점 이후의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일단 대한항공은 범실이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범실이 1위인데 이를 좀 희석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공격력으로 좀 살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는 기간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역전패를 당하는 이제 반복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1위답게 또 지난 시즌 우승팀답게 리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연패가 길어지면서 이제 2위 현대캐피탈이 넉 점 차까지 따라붙은 상태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빠르게 승점을 추가해야 하는데 만나는 상대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은 KB손해보험입니다. 이 최근 5라운드 전승을 달리면서 이 중위권 팀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경기 기대하십니까? KB손해보험은 일단 두려울 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기세라면 뭐 대한항공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자신감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난 맞대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이 KB손해보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비에너 선수가 잘해줍니다. 근데 간혹 비에너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내 선수들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계속 잘 되기 때문에 연승도 이어지고 또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이 3, 4위권 판도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경기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뭐 어쨌든 KB손해보험이 이겨도 절대로 이변이 아닌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굉장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 현재 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4연승까지 이 완성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2월 14일 화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